드디어 손흥민이 직접 컴백에 대한 예고장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은 백순이라는 글귀를 자신의 SNS에 남기면서 이제 곧 돌아올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이에 영국 현지의 반응도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이렇게 나설 정도면은 이제 복귀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복귀를 반기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손흥민이 가능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최근 몇 경기에서 놓친 기회들을 손흥민이 있었다면 해결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었겠지. 이제 손흥민도 나이가 있어서 출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계속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그의 정신력을 정말 존경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주 2경기 정도 치르는 일정에서 객관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하지만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엘리트 수준의 마무리 능력을 잃는 기회비용도 존재해. 어쨌든 손흥민이 지난 몇 주 동안 잘 회복했기를 바라고 돌아오면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뛰어줄 거라고 확신한다. 손흥민은 아마 수비수들이 더 존중하기 때문에 베르너가 얻었던 만큼의 찬스를 얻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공격수들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생겼겠지. 더 강해져서 돌아와 소니. 손흥민이 게토레이 광고 NG 장면을 사용한 게 너무 웃기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의 복귀를 반기고 있는데요. 더불어 토트넘 출신의 레전드 리네커도 손흥민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토트넘이 아마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큰 손실이다. 티모 베르너는 토트넘의 속도를 더해주지만 최종 결과물에서 베르너는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로파 카라박전에서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이후 3경기를 결장한 상태입니다. 예상 복귀일은 웨스트햄전이 열리는 19일로 예상하고 있죠. 프리미어 인저리가 손흥민의 예상 복귀 날짜를 19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햄전이 열리는 19일이 되면 손흥민은 대략 3주 동안 휴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다행히 대표팀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이 직접 컴백을 예고한 상태에서 영국이 조심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상 전문가 라지팔 브라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팀 훈련에 참여하여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다.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90분 내내 뛰는 건 손흥민이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현지 매체 하스퍼 뉴스는 이런 브라르 박사의 의견에 따라 손흥민의 출전은 조심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손흥민이 다음 2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벤치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선발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현재 32살로 나이가 많다. 체력 회복을 위해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나이와 부상 부위를 고려하면 무리한 출전은 삼가야 한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의 부상 부위는 햄스트링으로 무리하게 뛰었다가는 큰 부상으로 재발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하지만 NG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복귀는 반가울 겁니다.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브라이튼전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브라이튼전은 어찌 보면 NG 감독의 역량에 대한 기반을 흔들 만한 경기였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후반에 3골을 내리실점하면서 패배했습니다. 대응 전술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연달아 패배한다면 분위기가 한 번에 가라앉을 수 있죠.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역전패 이전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없어서 토트넘이 연승했다고 말하는데 진실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던 코벤트리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포드전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카라박전에서 10명의 토트넘에 확실한 승기를 잡아준 것은 손흥민의 회심의 가마차기 슈팅이었습니다. 이걸 솔랑케가 주워 담으면서 손흥민이 안심하고 쓰러질 수 있었죠. 이후 손흥민이 빠진 맨유전과 페렌츠 바루시전 2경기에서 나머지 동료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들어찬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따라서 웨스트햄전에서 엔지 감독은 반드시 승리하고 싶을 겁니다. 게다가 엔지 감독도 토트넘 분석관의 통계를 받아보겠지만 손흥민을 쓰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죠.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그야말로 킬러 면모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통산 19경기를 치룬 경험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에게 8골 6도움을 올리면서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EPL 통산 커리어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웨스트햄은 손흥민이 공략한 팀들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공격 포인트를 생성해낸 팀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커리어 사상 공격 포인트 4위에 웨스트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2023-24 시즌에 아쉽게 2경기 모두 침묵했던 것이 커리어의 흠이죠. 하지만 그 한 시즌을 제외하면 매 시즌 웨스트햄을 상대로 득점포를 터뜨린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따라서 통계상 손흥민이 출전하면 웨스트햄전에서 득점을 뽑아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좌측에서 베르너가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도 내심 좌측면에서 터지지 않는 빈곤한 득점력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손흥민을 무리해서라도 선발로 투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강한 출전 의지라는 걸출한 포장지로 싸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엔지도 사람이니까 손흥민을 풀타임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체력을 안배해줄 자원들이 손흥민의 복귀와 함께 세트로 등장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좌측 윙으로 출전이 가능한 손흥민을 포함한 3명의 선수의 복귀 날짜를 예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손흥민,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인데요. 예상 복귀 날짜도 10월 19일 웨스트햄전으로 모두 같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은 지난 6주 동안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지난주 그가 다시 훈련장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되었죠. 다음 주에 손흥민과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사실 손흥민보다도 히샬리송에게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은 히샬리송을 벤치에 앉힐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리고 19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이 팬들에게 탐욕으로 눈도장 찍힌 오도베르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윌슨은 아이러니하게도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한 에버튼 경기 직전에 번리에서 3천만 파운드의 토트넘으로 이적했죠. 윌슨은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벤트르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초반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쓰러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윌슨을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까지 출전 불가로 선언했습니다. 허나 풋볼 런던은 오도베르도 이번 주 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햄스트링 부위라서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하죠. 근육 부상은 선수의 초기 훈련 복귀 상황과 접촉 훈련에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토트넘은 완전체가 됩니다. 손흥민, 히샬리송, 오도베르가 웨스트햄전에 모두 복귀할 수 있죠. 늦어도 그 다음 주 주중에 열리는 에이지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경기에서 이 선수들의 얼굴을 경기장에서 모두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벤치행을 주장하는 영국, 그리고 웨스트햄 킬러 손흥민을 누구보다 선발로 쓰고 싶을 엔지 감독. 여러분들은 손흥민의 컴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영이었습니다.